안녕하세요. 김희양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노동법 2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노동법 2는요, 노동법 1이랑은 좀 달라요. 범위가요, 책 두께도 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더 작아요, 여러분. 그 작고 강수도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노동법 2는, 내용이 조금 1보다는 그래도 조금 부담이 좀 덜하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2차랑 또 완전히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2차에 대한 논리 흐름을 조금 그래도 잡아가면서 강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우리 노동법 2는 부속법령이 되게 작습니다. 그죠? 노동법 1의 반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희망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그죠? 우리 그래도 공부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얄밉게 공부한다고 해야 됐잖아요. 그죠? 얄밉게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출제 비중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조금 챕터별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챕터별로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좀 구분을 해놨는데 제가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좀 체크를 해놨어요. 그죠? 총설 부분도 여러분 적게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21년도에는 한 문제 연역에 대한 게 한 문제가 나왔지만 사실 연역은 매년 나온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연역은 매년 나온다고 보기 힘들고 그 연역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암기를 할 거냐, 그거는 사실은 의문이에요. 의문이고 특징적인 경우 몇 가지만 좀 아시고 기출에 나왔던 것 정도만 아시고 너무 인풋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총설 오늘 총설 일부분 배울 거고요. 요거는 이해를 위해서 지금 밑에 깔아놓는 그런 부분이에요. 헌법의 기본권이랑도 조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베이스가 아예 없는 분들은 아예 못 따라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간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웬만하면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많으면 세 문제까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노동 3권이라고 부르는, 근로 3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노동 3권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건 아시겠지? 그죠? 뭐예요?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 있잖아요. 그죠? 그거 그런 권리들, 요 노동 3권에 대한 게 사실은 많이 나오죠. 그죠? 15문제나 나와요. 그죠? 세부적인 뭐 판례에 대한 내용들, 각각에 대한 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에 해당하는 그 세부 조문들이랑 판례들이랑 이런 거 논점들까지 해서 각각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대부분 그냥 5문제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면 돼요. 그죠? 그럼 각 절마다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얘는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노동쟁의가 났을 때 우리가 노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능한 제도들이 조금 있어요. 그죠? 노동쟁의라는 게 무엇이고 노동쟁의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런 분쟁들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좀 서포트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뭐가 있는지를 배우게 될 거고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은 비중으로 나오고 그 다음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일 했을 때 뭐예요? 그죠? 그거 기억나시죠? 부당해고 등 구제 절차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처럼 요거 노동위원회로 갈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각각에 대한 제도들, 뭐를 해서 뭐 며칠 내에 제기해야 되고 누구한테 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 이의 제기 방법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배워볼 범직한 얘기들이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거 노사협의회랑 그 다음 노동위원회 요 제도에 관한 것들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 기타 법령 이렇게 해서 2가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요거를 이제 개별 법령으로 빼기도 해요. 요거를 개별 법령으로 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챕터별로 해서 문제가 딱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 요 부분 굉장히 집중해서 좀 봐야겠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은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우리 총설 부분 이해를 조금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볼게요. 자, 제1절 집단적 노사관계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시니까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랑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랑 이렇게 2개를 나눠놨어요. 그죠? 2개를 나눠놨어요. 이거는 제가 우리 노동법 1 시간에도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여러분들이 까먹으셨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밑줄 먼저 긋고 들어갈게요. 자,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얘기한다. 개별적 근로관계법, 우리 뭐예요? 근기법. 대표적인 걸로 근기법. 즉 뭐예요? 개별 사용자하고 개별 근로자와 1대1 관계를 보통 얘기하는 그 법률을 우리가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대표적인 법률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헌법 32조의 근로의 권리를 보고 여기다가 밑줄을 좀 해놓으세요. 아, 헌법 32조가 근거가 되는구나. 그죠? 요거 일단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집단적 노사관계법 로마자 2번 보겠습니다. 로마자 2. 자, 요거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자, 노동자 집단은 뭐가 있고 사용자 집단은 뭐가 있어요? 노동자 집단은 노조를 들 수 있겠고 사용자 집단은요? 사용자 단체를 들 수 있겠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죠? 밑줄을 긋습니다. 노동조합 등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간 요거와 요거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거고요. 그죠? 요거는 아랫줄에 헌법 33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요거를 보시면 자, 사용자하고요. 근로자하고 이렇게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게 시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죠? 시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시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애초에 그죠? 애초에 근로자 1인이 있어요. 그죠? 근로자 1인이 있고 사용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옆에 여기 사용자를 좀 둡시다. 여기 사용자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있고요. 개별 근로자가 있어요. 개별 근로자는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대1 관계에서는 이분이 임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소가 사실은 힘의 무게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죠. 이쪽으로. 사용자 쪽이 더 강하겠죠. 그죠? 근로자는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시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인 대등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근로계약할 때 당사자가 대등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1대1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당사자가 실질적인 대등함을 전제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실질적인 대등성을 뒷받침해 주려고 만들어진 게 뭐냐? 이런 법률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률 두 개가 근거를 해서 자, 헌법 하나는 32조, 하나는 헌법 33조죠? 그래서 32조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헌법 32조에 근로의 권리 있죠? 그 조문입니다. 근로의 권리. 요거 타고 우리 32조 조문 다 배울 건데요. 32조에서 여러분 요거 법률, 개별 법률, 근거 법률을 여기서 도출이 되는 게 근로기준법. 그죠? 개별 법률,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그런 법률 중에 예시로 근로기준법 등이 뚝뚝뚝 근거를 해서 도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이다 라고 있습니다. 노동 3권을 이 근거 조항으로 해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집단법인 노조법. 그죠? 노조법 나오고요. 또 뭐요? 교원 노조법, 뭐 공무원 노조법 쭉쭉쭉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개별 근로관계 법률에서는 뭐 있어요? 근로기준법도 있지만 최저임금법도 있고 또 뭐 있어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도 있고 그죠? 요런 것들이 좀 도출이 되게 된다라는 거를 둘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개별법하고 집단법만 있냐? 그건 아니고요. 협력적 노사관계를 다루는 법률도 있어요. 협력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이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 협력적 노사관계 법률은요. 우리가 뒤에 나올 근참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근로자 참여에 관한 법률, 그 근참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요런 것들을 좀 들 수가 있겠고요. 협력적 요런 법률에는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로마자 3번 보시면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출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지만 여기는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는 총설 부분에서 그 왜 우리 그 맨 앞쪽에 근기법 할 때도 총설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지금 체계 분류별로 어떤 거는 이 내용이 통째로 앞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죠? 그럼 거기 합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자,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은요. 각각 별개의 법체계와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나 맞죠? 다 법률도 다 별개로 다 노조법, 근기법 다 따로따로 되어 있고 헌법 32조 타고 오는 거, 헌법 33조 타고 오는 거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내용들이 완전히 별개겠어요? 아니죠. 얘네 둘이 합쳐져서 예를 들어서 근기법 볼게요. 근기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근기법은 개별 그 근로계약에서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1대1 근로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이 개별 근로계약에서 어쨌든 최하한의 보호 수준 그거를 완전 시장 자율에 맡겨놓으면 정말 사용자의 힘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그죠? 법으로 규율을 제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최저임금 수준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수준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보호막을 하고 있는 게 하나의 강행 법규성을 띠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 번 보호를 해요. 그 다음 플러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힘이 너무 미약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장님의 입장에서 우리 사업장에 근로자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예를 들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그죠? 임금을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또는 근로 조건을 개선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집단 행동을 하겠다. 그만두겠다. 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했을 때 한 명이 얘기하는 것보다 당연히 여러 명이 얘기했을 때 더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적인 노동자들의 그 모임 있잖아요. 그런 단체를 만든다고 하면 그게 노동조합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대등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하나는 법적인 하한의 기준이나 최저 기준들을 만들어주고 하나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모임들을 좀 가능하게 하고 그죠? 노동 3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요런 걸 보장함으로써 노사 간의 시소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시소가 점점 올라와서 대등한 거를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즉 얘네들은 법으로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얘네가 전체가 별개냐 각각 돌아가냐 그건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준다. 뭘 위해서요? 근로조건 유지 개선. 그죠? 이런 걸 위해서 서로 보완을 해주는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양자는 근로자의 근로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상호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집단적 노사 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고용된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근로자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됐죠? 그래서 요거 자, 고용되어 근로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해서 단체 교섭이나 쟁의행위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 일을 해서 근로조건을 올리려고 하는 건데. 그죠? 요거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요. 쭉 보시면 자 근로조건을 법정함으로써 밑줄 그세요. 국가가 이에 직접적으로 간섭 개입. 그쵸?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기준 근로시간 같은 것들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 연장 근로에 대한 뭐 수당을 줘야 되는 거 다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야간 근로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다 정해져 있죠. 요게 바로 딱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게 되는 건데 자 이에 반해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은요. 이게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연필로 긋든지 아니면 눈으로만 보세요. 근로자에게 사용자와 밑줄 그세요. 실질적 대등 지위 요거죠.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단결해서 그죠? 단결해서 결국 우리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체 교섭을 체결하기 위해서 단체 교섭을 체결하고 이 단체 교섭을 현실화시키려고 단체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그죠?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국가가 직접 요 내용들을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한테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부여를 해서 당사자 간에 대등하게 교섭이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구나. 힘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죠? 요렇게 됨으로써 근로조건을 간접적으로 향상을 시키는 거구나. 됐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개별적 근로관계는 보니까 집단적 노사관계의 도움 없이도 그죠? 유지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향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필연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결국은 두 개가 맞물려서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요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맞물려 들어가는구나. 됐죠? 이렇게 보완관계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보완관계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해용이에요. 이해용이고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노동3권의 의 보시죠. 자,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거는 밑줄 그세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자, 요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줄에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옆에 이거는 앞으로 한 수십 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냥 샤프로 밑줄만 그세요. 샤프로 계속 나올 거니까. 자,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죠? 이 노조를 통해서 그 아래 교섭을 수행하며 원활한 교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교섭을 해가지고요. 교섭을 해서 결국은 교섭을 해서 단협을 체결하죠. 단협을 체결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뭐 근로 조건이나 기타 뭐 집단적 노사 관계에 대한 거를 문서로서 이렇게 딱 해놓은 거잖아요. 사용자와 노조 측과 문서로 통해서 딱 체결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즉 무슨 소리야? 교섭을 해서 요 단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근로 조건이나 이 노사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둘러싼 것들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정하려고. 그죠? 단체 교섭을 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단체 협약이 체결이 매끄럽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집단 행동이 들어가는 거죠. 단체 행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섭을 통해서 단위협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 행동권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가는 과정이구나. 그죠? 이렇게 해가는 과정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보시면 자, 요렇기 때문에 뒤에 보세요, 여러분. 어디를 볼 거냐면 로마자 5번에 노동 3건의 상호 관계 있잖아요. 거기서 학설이 나오는데 뭔가 이게 세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뭐 단결권 중심도 있고 단체 교섭권 중심도 있어요. 그죠? 뭐를 더 우선으로 할 거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지금 미리 판례 얘기를 깔아놓은 거예요. 미리 판례 얘기를 깔아놨습니다. 판례 얘기 우리 한 번만 먼저 볼까요? 자, 판례 2번 보세요. 로마자 5번에 2번 보세요. 2번 판례 보시면 자, 헌법 33조 1항에 의해서 나타나는 노동 3권은요. 자, 보시면 이거는 그냥 밑줄 긋지 말고 보세요. 실질적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 확립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법상의 자유주의 법원칙을 수정했죠. 요거 다 근기법 1에서 배웠습니다. 아니, 저기 노동법 1에서. 그죠? 요렇게 하는 걸로써 자, 아래 주시면 밑줄 근대 보세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뭐가 중요하다? 단체 교섭권이 가장 중핵이다. 이게 옆에 보시면 대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그죠?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단체 교섭권이 가장 중핵이다. 요게 중핵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요게 중핵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권 이렇게. 자, 이거를 보장한 취지, 노동상권을 보장한 취지를 고려를 하면 결국 뭐예요? 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협 체결하려고 이 단체 행동하는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교섭이 중핵이다. 교섭을 하는 거다라는 거 중핵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시고요. 판례는 요 판례 문구만 그대로 알아두세요. 판례 문구. 지금 단계에서는 학설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는 거지 학설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은. 논리가 그냥 읽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서 이해되시기만 하면 되고 지금 수준에서는 대법원 판례는 뭘로 보고 있는지 이 문장 자체 OX로 나오면 가려낼 수 있게끔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저는 동그라미 어디다 쳐요? 자, 요거 단체 교섭권, 그 다음 대판 요렇게 판례 태도가 단체 교섭권이 중핵이라고 보는구나. 여기까지. 됐죠? 요거. 자, 다시 앞에 볼게요. 자, 노동 3권이다 라고 하는 거 헌법 33조 1항을 타고 나오는 거죠. 헌법 33조 1항을 타고 나와서 그거를 노조법에서 구체화시킨 거예요. 됐죠? 헌법 33조에 있는 이 기본권을 노조법을 통해서 구체화시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노동권, 노동상권의 법적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자, 요거 보시면은 여기가 학설이 있고요. 판례가 있잖아요. 여기 판례는 지금 보시면 여기 대법원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죠? 대법원 동그라미 해놓고 세 번째 줄에 헌법재판소는 있어요. 요거 저는 웬만하면 색깔을 좀 다른 펜으로 좀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대법원 판례하고요. 헌재가 입장이 살짝 달라요. 헌재가 살짝 다르거든요. 이 각종 뭐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대법원이랑 헌재가 100% 다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예요. 약간 다른 거. 그래서 각각의 따로따로 그냥 문구를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는. 각각. 자, 일단 학설 그냥 눈으로만 볼게요. 학설. 자, 요거를 보면 이게 여러분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에 성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은 여기 이제 법학 공부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자, 노동 3권의 요 법적 성격 보면 학설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성권의 행사에 관해서 일단 눈으로만 보세요. 국가의 부당한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방어권으로서 성격을 인정하는 자유건설과 여기에 끊으세요. 소극적 방어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소극적 방어권. 요거를 우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해요. 요 말은 여기서 자유권적 기본권.
그 다음에 뭔가 그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그죠? 보세요. 노동상권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보호 촉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사회권의 일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사회권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요거 사회권이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그죠? 요거 사회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이렇게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헌법상 기본권에는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성격을 좀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이거 간단히만 할게요. 자, 소극적 방어권이라는 거는 그래요. 천부적인 인권,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그죠? 평등권, 그죠? 다른 것은 다르고 같은 것은 같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 평등권, 뭐 이런 거. 또 뭐 있어요? 양심의 자유,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은 국가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천부 인권이 있으니까, 난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국가 너는 간섭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소극적 방어권입니다. 이건 바로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성격을 가진 반면에 요런 건 반면에 국민으로서 국가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국민으로서 국가한테 뭔가 적극적인 뭐 정책이나 적극적인 뭔가의 실현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권적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게. 그러면 노동 3권을 뭘로 볼 거냐라는 의미인 거예요. 노동 3권을. 자, 학설은 넘어가시고, 자, 판례 보세요.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 판례 보겠습니다. 요거는 정리를 좀 해 놓으세요. 자, 여기 그 교과서에 있는 거고요. 색깔만 달리해서 키워드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판례죠. 대법원은 자, 얘는 뭐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자유권적인 기본권 측면보다는 뭐가 더 중시한대요? 생존권 또는 사회권적 기본권. 이쪽이 더 우세한대요. 왜요? 뭔가 적극적으로 국가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조금 더 세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어떤 기본권을 완전 딱 잘라서 어떤 거는 자유권적 성격만 있고 어떤 거는 사회권적 성격만 있고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죠? 하지만 노동상권은 자유권적인 측면보다 사회권적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봤어요. 대법원은. 자, 그래서 이게 사회권적 기본권 측면이 강한 것으로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죠? 개입해서 뒷받침이 요구가 된다. 그래서 생존권적인 입장이에요. 우리 대법원은. 그런데 헌재는요. 헌재는 우리가 요게 이제 그 핵심입니다. 헌재는 요거. 맨 밑에 있는 거. 혼합건설의 입장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게 통설이에요. 헌재는. 자, 헌재는 요거 두 가지 성격이 짬뽕되어 있다라고 봐요.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적 성격이 좀 더 크다라고 하는 반면 헌재는 둘 다 띈다라고 얘기해요. 헌재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대법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 자유권이라고 봤던 얘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요즘은 근로 3권을 뭐라고 보냐면 사회적인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좀 띠고 있는 자유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혼합설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합권이라고 보는구나. 헌재는 각각의 태도.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다. 헌재는 이렇게 보고 있다. 끝. 자, 이렇게 봅니다. 검토 넘어가고요. 자, 노동상권의 주체 보겠습니다. 노동상권의 주체. 자, 근로자 개인과 근로자의 단결체가 주체가 되고,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로자 개인은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근로자들이 모여서 노동조합 만드는 거니까. 그죠? 보세요. 근로자 개인과 근로자의 단결체가 주체가 되고, 그 옆에 사용자는 노동상권 주체 될 수 없죠. 그죠? 사용자는 X. 그죠? 사용자는 X. 자, 대신에 근데 여러분이 이게 하나 딱 의문이 드실 거예요. 사용자도 직장 폐쇄할 수 있잖아요. 단체 행동권 아니에요? 사용자의 단체 행동권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밑에 보세요. 세 번째 줄. 자, 사용자의 직장 폐쇄는 옆에 보시면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요거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대응하기 위해서 인정이 되는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 요걸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자의 직장 폐쇄 자체가 노동 3권이 아니구나. 요거 노동 3권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노동 3권 아니에요. X. 이 직장 폐쇄는 되게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뒤에서. 직장 폐쇄를 하는 거는 요건 속에서만 가능해요. 일정한 요건 속에서 직장 폐쇄가 가능한 겁니다. 직장 폐쇄를 주는 이유는 하나 깔고 들어가면 자, 아까 시소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근로기준법하고 노동 3권하고 요게 합쳐져서 시소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노동 3권이 너무 크게 이제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사용자가 오히려 요렇게 힘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실질적 대등성을 보장해주는 그 정도의 취지에서 직장 폐쇄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폐쇄가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 노동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해서 방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성격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죠? 요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직장 폐쇄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2번 보세요.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은요. 단결권. 우리 3개 있잖아요. 단결권의 보유 및 행사 주체 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로자들이 모여야 단결을 하니까. 그죠? 행사 주체도 될 수 있고 보유 주체도 될 수 있고. 오케이. 자, 그러면 단체 교섭권하고 단체 행동권은요. 자,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은요. 근로자 개인 있죠? 근로자 개인은 보유의 주체는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개인이 모여야 이 개인들한테 어쨌든 기본권인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단체 교섭권하고 단체 행동권을 직접 행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보시면 그게 그 소리입니다. 아, 그래서 단체 교섭권하고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는 개인은 보유 주체는 될 수 있지만 행사 주체는 아니구나. 행사 주체에다 X 하시고요. 끊고. 자, 그러면 노동조합은요? 노동조합은요. 그 옆에 보시면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의 보유 주체이자 행사 주체 되죠. 맞죠?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개인이 단체 교섭권하고 단체 행동권의 행사 주체는 아니구나. 끝.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노동 3권의 효력 보겠습니다. 노동 3권의 효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대국가적 효력 있고요. 대국가적 효력 있고 대사인적 효력 있잖아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이해용이에요. 이해용. 대국가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국가에 대하여 이런 소리예요. 대국가. 국가에 대한 효력. 어떤 게 있고 사인에 대한 효력. 다른 개인 사인에 대한 효력은 뭐가 있는지 그 소리예요. 자, 노동 3권이 자, 보겠습니다. 자, 대국가적 효력의 인정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샤프로만 보세요. 샤프로만. 이게 대국가적 방어권. 이거 무슨 소리예요? 국가한테 노동상권? 내 노동상권 침해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 할 수 있죠, 당연히.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기본권에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국가한테 방해하지 말아라. 나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이게 당연히 인정됩니다. 자, 기본권의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 성격. 그죠? 기본권 자체에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요런 성격하고 우리 헌법 10조. 요거 보면 노동상권은 당연히 대국가적 효력 가지죠. 국가에 대해서 내 노동상권을 내가 행사하려고 하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눈으로만 보세요. 자유권적 측면 있죠? 자유권적 측면이 뭐라 그랬어요? 간섭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거죠? 그래서 보시면 샤프로만 보세요. 샤프로만 소극적으로 자, 샤프로 노동상권에 대한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 또는 방해를 배제. 이해되시죠?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니까 나머지는 그냥 밑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좀 읽어볼까요? 또한 볼까요? 두 번째 줄 끝부분. 자, 노조의 정당한 단체 교섭, 단체 행동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한다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거 민형사 책임은 면책시키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조문인데 정당한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행사했을 때는 민형사 면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쟁의행위 있을 때 민형사 면책이 되는데 그거는 헌법상 기본권이 있으니까 노조법에서 그 민형사 면책 규정이 있어도 걔는 새롭게 뭔가를 창설한 게 아니라 확인한 거라는 거예요. 됐죠? 헌법상 규정 있는 거를 확인한 거다라는 게 이 소리입니다. 그죠? 이게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게 그 소리예요. 자, 생존권적 측면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아까 얘기했죠? 적극적으로 국가가 어떠한 것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밑줄 그세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요구.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조금 요게 이제 제도화된 게 뭐가 있냐면 그 밑줄 근 거 보세요. 노조법에서 성실교섭 의무라든지 단체 협약의 일반적 지역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어요. 일정 요건이 되면. 그죠? 이거랑 쟁의기간 중에 근로자 구속을 못하게 하는 거. 쟁의 기간 중에는. 그 다음 사용자 분호를 제한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요런 것들은 뭔가 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제도화돼서 나타난 거죠. 그죠? 요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 노조법을 전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내용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국가가 요런 것들은 노조법상 노조, 즉 노조법상 노조라는 건 뭐예요?
조합에 대한 그 규약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 신고까지 다 마쳤고요. 그 다음 노동조합에 있어서 우리 적극적인 실질적인 요건, 그죠? 요런 것들 소극적인 요건 없이 실질적인 요건 이런 다 갖춰가지고 그냥 요런 걸 다 갖춰서 설립신고까지 제대로 한 노조법상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요 노동상권들을 조금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노조법이 창설적으로 뭔가 제도들,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 놓은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의 예들이 여기에 있는 제도들이에요. 되셨죠? 요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대사인적 효력 보겠습니다. 대사인적 효력이라는 거는 자, 그럼 노동 3권을 가지고 사인한테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런 소리예요. 그죠? 요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자, 이거는 보시면 밑줄 볼게요. 밑줄 그냥 눈으로 보세요. 사인 간에 직접 적용이 돼가지고 노동상권 침해하는 사인의 행위를 부정하는 직접 적용석이 뭐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문제에는 이건 나오지 않을 거고요. 이거 그런 거예요. 사용자에 대한 효력. 무슨 소리예요? 노동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사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그거 적용된다. 이 소리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늘 읽으세요. 그냥 읽고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세요. 여기 시험에 이게 직접적으로 나올 거 아니니까 그냥 인정이 되는구나. 끝. 자, 근로자에 대한 효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 끝에 이해가 가시나 보세요.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하거나 운영하거나 그죠? 노조에서 탈퇴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유가 있는데 요거를 방해한다. 그럼 이거 침해하는 게 되겠죠. 뭐가 어렵겠어요, 이게. 그죠?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자, 노동상권의 상호관계 보겠습니다. 노동상권의 상호관계. 학설 뭐 있는데 요거 넘어갈 거예요. 단결권 중심으로 하는 견해, 단체교섭권 중심으로 하는 견해 있구나. 너 지우세요. 지우시고 판례만 압니다. 아까 했죠? 판례. 우리 대법원은 뭐다? 대법원은 이 노동상권 아까 이 노동상권에 대한 성질 뭐로 본다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대법원은 법적 성격을 대법원은 뭐라고 봤어요? 생존권 또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의 측면이 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존권적인 측면, 사회권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요걸 볼 때 노동상권 가운데서도 결국은 단체 교섭을 하는 게 가장 중심이 아니겠느냐. 왜요? 단체 교섭을 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 협약 체결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권이 있는 거니까 결국 메인은 단체 교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끝! 됐어요. 거기까지만 보세요. 자,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노동상권 제한의 법적 근거 보겠습니다. 노동상권 제한의 법적 근거 볼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 자, 대사인적 노동상권 제한의 법적 근거 있죠. 거기 보시면 내재적 한계 있고요. 개별적 헌법 유보에 의한 제한, 일반적 법률 유보의 제한, 비상사태 등의 제한 있죠. 요거 각각의 조문들 아셔야 돼요. 조문들 아시고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노동상권은 헌법 33조에 있죠. 33조 1항에 있는 거고, 자, 헌법상의 제한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내재적 한계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재적 한계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자, 이거는, 자, 여기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노동상권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성격이다라고 하는데, 노동상권 왜 인정되는 거예요? 왜? 노조법에 목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노조법의 목적도 있고 또 헌법 33조에 있어요. 밑줄 그세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갖는 거죠. 밑줄을 어디다 그냐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여기에요. 그러면 이 노동상권은 결국 뭐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근로조건 향상하려고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내재적 한계입니다. 이거. 그죠? 이거기 때문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당연히 있구나. 이해되시죠? 그죠? 요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재적 한계는 그런 거고, 자, 개별적 헌법 유보다, 그 다음 일반적 법률 유보다 이렇게 있는데, 개별적인 헌법 유보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 조문 자체 알아두세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동그라미,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이게 바로 헌법 유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헌법 유보. 그죠? 요거 자체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헌법에 유보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률을 타야지만 새로운 게 생긴다. 법률을 타야지만 여기가 인정이 된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예요. 헌법이 법률로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헌법 유보입니다. 그죠? 그럼 개별법으로 만약에 정했다. 라고 하면 그 법률에 정해진 자한테만 3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법률로 안 정하면 인정 안 되죠. 됐죠? 요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노동 3권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지금 3권이잖아요. 공무원은 노동 3권 전체. 근데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헌법 제33조 3항은 뭐예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뭐예요? 단체 행동권은. 됐죠? 아, 주요 방위산업체 동그라미 단체 행동권은 동그라미 여기 단결권 단체 교섭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문 자체. 단체 행동권만 지금 제한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하거나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그럼 법률이 정해라 라고 헌법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개별적인 헌법 유보입니다. 개별 법률로 정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 개별적인 헌법 유보고요. 일반적 법률 유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모든 기본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동상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에는 자, 첫 번째 줄 밑줄 그세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게 바로 헌법 37조 2항이거든요. 헌법 37조 2항인데 요거는 무슨 소리냐면 어떠한 기본권도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 밑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요걸 위해서 그러니까 요것만 있다 그럼 무조건 제한된다 이게 아니고요. 요걸 위해서 옆에 보시면 법률로 그죠? 법률을 만들면 요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면 그죠?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요거.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일반적 법률 유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법률에 의하면 제한할 수 있다. 어떤 기본권도. 대신에 우리 헌법에 보면 이렇게 제한을 할 때도 그 기본권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 사항 있잖아요. 그건 어떠한 경우도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됐죠? 요거 이렇게까지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요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노동상권을 제한하는 법률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노조법이나 공무원법 뭐 요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죠? 넘어가시면 요거는 그 각각의 기본적인 그 33조 1항, 33조 2항, 33조 3항 헌법 조문 자체를 알아두세요. 요거 분설해서 배울 겁니다. 요거 자체를 좀 봐주시고요.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비상사태 등에 의한 제한 있는데요. 요거는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요. 비상사태 하에서는 헌법 76조에 따라서 우리 계엄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비상사태 하에서는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처분 명령, 뭐 긴급 명령 요런 거에 의해서 노동상권 좀 제약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비상계엄 선포 요거 때문에 단체 행동권 제한받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요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